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저희 방금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영상 편집해서 이제 의뢰인들한테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득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도 할 겸 겸사겸사 공유를 하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몇 가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이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 거의 6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 6시네요. 네. 새벽이 아니라 맨날 새벽에 이렇게 밖에 있다 보니까 오전하고 새벽하고 경계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꽤나 오래전 일인데요. 아마 그때가 2004년? 3년?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왜냐면 중간에 구도자의 길을 이제 간이라고, 그때가 아마 2008, 9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고 험난한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구도자의 길을 이제 가는이라고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정확성이 약간 시간적 관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는 정확히 기억이 있는데,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벗어난 그 어두움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그 중간에 죽음을 한 2-3번 정도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그 응급실에서도 참 그랬고, 어쨌거나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차를 이제 좀 처음 타면 그 운전하는 재미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재미에 이제 완전히 빠졌을 때예요. 틈만 나면 이제 드라이브를 나갔고, 또 달리는 재미가 너무나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금요일 날 일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확 씻고 일요일 저녁까지 그냥 잠도 거의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차 안에서 1-2시간 정도 쪽잠 자고 그렇게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해남 찍고, 해남 거기 이제 무슨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는 수영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해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아마 발이 묶여서 죽을 거예요. 어쨌든 해수욕장이라는데 그 송정인가 뭔가 같은, 송강이었나 송정이었나 오락가락하네요.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 앞에, 근데 거기 송강인가 송정인가 그 해수욕장은 송으로 시작하는 건데 앞에 선들이 많아요. 이 땅끝 그쪽이니까. 근데 밤에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게 오싹합니다. 오싹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이 바닷물이 딱 보면 해초가 막 있고요.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되게 오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남 찍고 부산 포항 찍고 동해안 쭉 타고 올라와서 강원도에서 대관령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코스를 거의 주말마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미친 듯이 돌아다녀가지고 웬만한 데는 그냥 핸드폰 이런 걸 지도 한번 딱 보면은 방향 다 나오고 길 나오고, 지도 한두 번 보고 다 찾아가거든요. 아마 제가 흥신소 이런 거 했으면 아마 되게 잘했을 거예요. 아마 골목골목 안 다닐 일 없으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도 다 있어요. 거의 뭐 인간 내비게이션이 제 별명이기도 해요. 이제 처음에는 운전면허 딸 때에도 학원 강사님이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타고난 사람이래요, 저.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랑 창의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심지어는
어머니는 이제 저보고 이제 공상가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상상력이 좀 되게 풍부했어요. 근데 이제 주술의 세계에서는, 또 사회 세계에서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언제 한번 제가 특집으로 다룰 건데, 여러분들 이 사회 세계를 대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포인트는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나이가 먹어도 이 순수한 소년 소녀의 감성을 잊지 마시고, 어릴 적에 가졌던 그런 상상의 세계 있죠. 그런 창의적인 어떤 상상의 세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나중에 꼭 제가 한번 다룰게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은 사회 세계에서도 그렇고 주술 무속에 있어서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이제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들러서 시원하게 샤워를 마치고 산뜻하고 뽀송뽀송한 몸과 마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고 예쁜 차를 몰고 유유히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차창으로 딱 들어오는 그 자연의 시원한 바람을, 여름 바람을 딱 맡으면서, 그때가 아마 초여름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려는, 그러니까 이제 긴 셔츠를 입고 다니는 긴 소매, 그 이제 바람을 딱 받으면서 한강대교를 건너서 우측에 새길을 빠지잖아요. 빠져서 몇 번 돌면, 나선으로 좀 돌면 자유로 이제 대로로 이제 향해 진입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진입 밑에는, 한강대교 밑에는 이제 약간 그 갓길처럼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딱 가려 하는 순간, 어떤 날씬한 건지 아니면 깡마른 건지, 하여튼 굉장히 키도 좀 큰 편, 저 정도 됐던, 170몇 됐던 것 같아요. 호리호리한 여성분이 제 차를 향해서 막 휘청거리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두 손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흔들면서 막, 근데 딱 봐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몸짓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자유로를 금요일 밤마다 달렸던 이유가요, 그 6mm 납골당에 이제 안치되어 있는 가족을 만나러 주말마다 가기 때문이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당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마음속에 무덤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페미는 아닌데, 페미를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그 여성 이슈에 대해서는 좀 편견 없이, 일단 그 사회적 약자 여성에 대해서는 좀 늘 도움을 주려는 그런 성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밀양 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사이버레카를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막 공개하면서 이제 그분들 영상을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좀 페미에 대해서 되게 증오심을 가진 분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늘 도움을 주자, 그런 마음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의 그 섭리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랑 어린 애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넓게 먹는 편이에요. 서운한 게 있어도 금방 풀어지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대행 의뢰를 받을 때, 여성이 의뢰를 할 경우에는, 특히 사연이 이제 막 남성으로부터 막 어떤 악행 때문에 고통받고 막 원한이 쌓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더 많이, 자주, 강하게 저주 주술을 걸려고 노력한 편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8차선 같은 그 거기로, 왕복 4차선 거기로 딱 진입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일방으로 쭉 가는구나. 진입하려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 일본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 여성처럼 보이는 분이 막 황급하게 나한테 막 두 손을 막 하늘을 올리면서 막 도와달라고 흔들면서 막 거의 달려오듯이 오는 거예요, 황급하게. 그리고 그 여성분 뒤쪽에는 택시 한 대가 천천히 후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집안 자체가 이제 검사들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경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본능적으로 좀 범죄에 대해서 좀 인식을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뭔가 범죄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창문을 두들기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확 바로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탔는데 와, 그 딱 보니까 이게 하여튼 엄청나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한쪽 눈은 실명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막 거의 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고 입술 다 찢어져 있고 하여튼 얼굴이 피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서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표정이. 그리고 그 눈썹 붙인 것도 막 떨어져서 딴 데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진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노원구 쪽에서 이제 그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뭐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샤워하고 나올 정도면 한 10시, 11시? 12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2시였는지 아니면 내가 그때 새벽에 나갔는지 아니면 뭐 10시, 11시에 집에서 나왔는지 좀 약간 헷갈리긴 해요, 지금도. 어쨌든 그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트럭이 서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트럭 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튀어나와서 강제로 트럭에 태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막 저항하니까 이제 폭행하고 막 성폭행이 이제 막 연달아서 있었나 봐요, 여러 번. 남자 둘이니까 막. 그래서 한참 성폭행 당하고 나서 자유로에 이제 버려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찢긴 옷도 있고 막. 다행히도 이제 그 옷은 챙겨서 나체로 던져졌는데 그 옷 챙겨 입고 지나가는 택시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그 구조 선교를 이제 보내는데 택시 기사가 그분을 태우고 좀 가다가 자유로에는 이제 갓길 세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막 거기는 아시겠지만 성인용품 파는 조그만 그 봉고차 같은 게 많이 서 있잖아요. 그렇게 차를 세울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또 이제 2차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택시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택시 기사한테도 또 그 끔찍하게 막 피투성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버려진 곳이 그 한강 그 밑에 거기 이제 거기서 거기에 버려졌고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제 차한테 온 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줄리엣이라는 대우에서 나온 그 차를 몰고 있었거든요. 그 차가 이제 제가 마음에 쏙 들었던 거는 되게 이쁘장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어요. 차가 조그마하고 그리고 안에 가죽 시트가 검고 빨간색 이게 너무 색깔이 잘 맞아가지고 차가 되게 이쁩니다. 귀여워요. 제가 좀 애지중지하던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의 이쁜 차가 오니까 그 여성 운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줄리엣 차 몰고 다니면 아무래도 이제 막 흉악범은 아니죠.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차는 이제 젊은 감성이고 젊은 애들이 이제 몰고 다니는 차니까 저도 상당히 젊었었고 그때는 제가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태우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집안이
검경 집안이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그 용산 경찰서로 가죠. 이제 노량진 경찰서로 가면 더 빨랐는데 제가 이제 좀 자유로에서 어떻게 가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용산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 피해자를 이제 데려다주고 들어가서 이제 뭐 몇 가지 서류 작성하고 또 그분이 또 괜히 내가 또 의심받을까봐 경찰관들한테 막 이분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변화를 겪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자유로 귀신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뭐 약간 겁이 많은 분들이 운전하다가 새벽에 헛것을 봤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상하게 한 3번 정도 더 그 주변 지역에서 이 성폭행 피해 여성분을 구해주는 일이 계속 터지더라고요. 막 중앙대에 화학과 다니는 여학생을 구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정확하게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도 구해드린 적이 있고 또 술이 떡이 돼가지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분도 구해드린 적이 있고 한 3번, 4번 정도를 구해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여자복이 많았던 이유가 좀 그런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자유로를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자유로는 용민이 닭골당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안치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없는데 그때는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계속 그 뼈를 그 항아리 안에 두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또 처분을 했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 용밀이 닭골당에 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앉아 있으면요 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처음에는 이제 쥐가 그 구멍 파고 들어가서 이제 막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화장하고 나서 낙골당에 안치하는 거는 길면 한 3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그걸 자연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게 고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계속 거기 안치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이제 무속인이나 주술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경험한 것만 제가 이제 직접 겪은 것만 말씀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저도 이제 그 폐기 처분을 했거든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자유로를 이제 달리다 보면은 이 문산 방향으로 이제 빠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덕양구 쪽으로 빠진 다음에 6mm 닭골당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끔은 이제 좀 삥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통일전망대까지 쭉 가다가 이제 파주 법원이 파주에 딱 겹친 다음에 삥 돌아서 가다 보면은 그 화장터가 나오기 전에 우회전 해가지고 그 평화의 집인 같은 그쪽으로 해서 군부대를 딱 지나가서 그 이제 용민이 닭골당으로 들어가는 새끼를 빠지는 길이 나오거든요. 밖에 화환 팔고 막 그런데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거기 빠져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왼쪽에 산이 하나 보여요. 그쪽은 이제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등 이런 게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차 전조등에 의존해서 달리는 길이거든요. 저 멀리서 산이 있는데 산 전체가 그냥 환하게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하도 많이 죽고 뼈가 묻어 있어서 약간 햇빛이 없어도 약간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이 사람 뼈가 많은 산은 산 전체가 환하게 빛납니다. 그거 밤에 한 12시, 1시에 보면은 굉장히 오싹합니다. 제가 이제 그날도 낙골당에 가서 이제 그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랑 같이 갔거든요.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이제 제2 그 주차장이 있어요. 제1, 제2가 나오는데 저는 제2에 주차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12시인가 1시 넘으면 이게 여기를 쇠사슬에서 이렇게 묶어 잠가놨거든요. 문을 못 들어가게. 그래서 멀리면서 이제 바라보면서 죽은 가족을 이제 좀 기리는 그런 시간을 짧게 가졌어요. 근데 낙골당 그 안쪽에서 새카매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거기서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막 엄청 들리는 거예요. 언뜻 듣기 한 5-6명 정도 웅성웅성 막 들리는 소리가 10분, 20분, 30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묘지기들이 모여서 뭐 술판을 벌이겠습니까? 거기 시커멓게 빛도 없는 데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는 낙골당 뒤로는 큰 높은 벽이고 너머는 다 무덤가거든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같이 형제들 같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 소리가 있는데 새벽 1시 반이거든요. 사람이 아니죠. 거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뭐 무덤 체험, 뭐 흉가 체험 이런 거 불가능한 곳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낙골당 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요. 또 올라가는 계단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뭔가 가속도가 붙듯이 귀신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통일전망대 가는 길목에 보면은 이제 야간에 레이싱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스포츠카랑 튜닝카 막 10몇 대 해놓고 지들끼리 이제 막 미국에서 나오는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레이싱을 많이 종종 하거든요. 그 길 가기 전에 좁은 길이 있어요. 굉장히 왕복 1차로 거기가 사고가 또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런 곳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자유로 달리다 보면은 꼭 객기 부리는 데 계세요. 막 괜히 경쟁심 때문에 막 나는 정석으로 가는데 막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나를 추월을 해야 이제 지성이 풀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추월해서 싹 가는 거 나는 이제 천천히 경제 속도로 가다가 보면은 추월하다가 이제 거기가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거든요. 사고 나서 죽을 뻔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헐떡이면서 차 세워놓고 막 자기가 조절 못하는 거에 대한 막 그런 공포심에 빠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 400-500번 자유를 달린 사람인데요. 주말마다 이제 몇 년 동안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귀신을 많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귀신들이랑 싸우면서 컸잖아요. 막 귀신이 나를 물어 뜯어 먹으면 나도 물어 뜯고 막 살점을 뜯어내서 질겅질겅 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잔뼈가 굵었다고 하나? 그래서 귀신을 보면은 무섭다기보다는 싸움의 대상으로 인식을 해요. 동등하다고 느껴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귀신을 보면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저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흙을 풀 수도 있고 바위를 옮길 수도 있고 깨부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진짜 막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가서 훼손할 수도 있고 막 거기다가 쇠막 뜨고 박을 수도 있고 막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소멸시키는 그런 의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거가 엄청난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귀신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막 장난질을 칠 수 있어도 걔네가 무슨 뭐 옮기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을 만났을 때 나한테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 부탁하면은 좀 그래도 귀담아 듣는데 해악을 끼치려고 장난질 치면은 끝까지 추격해서 응징하겠다 그렇게 협박하는 자주 해요. 저는 귀신을 만나면. 그래서 이제 거의 4,500번 정도를 자유로를 달리다 보니까 특히 가로등이 없는 왕복 1차선 도로 거기가 귀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거기가 이제 DMZ 군부대 초소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가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좀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귀신 보고 싶으면은 자유로 왕복 1차선 좁아지는 가로등 없는데 달리시고 거기서 이제 파주 법원 이쪽으로 빠지시면은 법원이 파주 이쪽은 저녁 10시만 돼도 불이 다 꺼져요. 10시 11시 되면 모든 상가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한번 운 좋으면은 여러분들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성분을 구해주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 3년 지났나? 제가 이제 첫 차를 이제 팔기 전에 이제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이상하게 여성분들은 항상 보면 하얀 소복에 검은 머리 산발 아니면 길 그런 여성 대부분 다 모습이 똑같아요. 단발머리는 없어요. 진짜 다 머리가 길어요. 이상하게. 그 여성분도 단발머리였는데 물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귀신을 막 일부러 보려고 노력은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깨닫고 나서는 귀신을 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좀 진화를 추구하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깨달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내년은 더 깨달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퇴보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승에서 묶여있거나 이승에서 떠도는 애들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애들이죠. 저는 그래서 걔네들을 뭐 받아들인다? 물론 이제 구도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뭔가 가족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까 막 납골 땅에 있는 귀신들을 다 받은 적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정신이 뺏긴 건 아니고 그냥 내게로 다 와라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그 뒤로 나서 이제 되게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저는 그래서 딱히 이 사람 눈에 나타나는 귀신은 좀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무당들이 죽은 사람을 이제 빙의해가지고 접신해서 이제 뭐 상담자에게 뭐 어떤 말을 해주거나 뭐 대화를 나누게 해주거나 그런 영매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이승에서 만나는 귀신들하고 소통하면 별로 얻을 게 없는 게 아까 우이독경이랑 똑같아요. 소기의 경일기. 걔네들은 항상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은 행동 반복하고 심지어는 표정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지루하다, 답답하다, 깝깝하다, 우라통이 터진다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계속 듣다 보면은 진짜 마치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나중에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제가 이제 빙의가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계속 발전해 가는데 이 귀신들은 퇴보를 하는 애들이라 그래서 빙의 자체가 불가능하죠.
뭔가 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나는 계속 상승하고 얘들은 계속 하락세니까 한번 딱 교차로는 있지만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당들을 보면은 좀 안 된 게 이 귀신들을 자꾸 접신하고 막 영매로 활동하잖아요. 점점 머리가 멍청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좀 망가진 사람 많아요. 나중에는 흔히 말하면 신발이 떨어졌다? 그런 일이 왜 많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신기 떨어지고 신발 떨어져서 헛다리 짚고 막 나중에는 그냥 인생을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한 그 연륜으로 대충 때려 맞히고 눈치 싸움 하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그 이유가 뭐냐면 퇴화하는 귀신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악령이나 이런 잡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인 이유가 제가 이제 저주 의식을 하면 그 저주터에 귀신들이 씨가 말라요. 그 이유가 악령 들린 집에서 십몇 년 살면서 가족을 잃어봤기 때문에 저는 잡기나 악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합니다. 마음이. 지금은 이제 좀 덜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좋아요. 반드시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 있어야 되지 같은 차원에 있는 거는 제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술은 퇴마에 기반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두워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 어둡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젊을 때는 약간 우수에 젖은 제 모습과 또 제가 약간 좀 호감형이어서 인기도 되게 좋긴 했어요. 그때는. 어쨌거나 아마 슬픔의 결정체를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비 내리는 거 좋아하고 비 맞는 거 좋아하고 흐린 날씨 좋아하고 거의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전화위복의 무한 반복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특히 제 영상 보실 정도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다 전화위복의 무한 반복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믿고 계시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생활에 배신 분들이 많아요. 잘 하시는 거죠, 아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가족이 죽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가족이 생전에 항상 세계 일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신기한 건 죽고 나면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되게 젊은 나이로 가장 아름다웠던 나이로 돌아가서 세계 일주를 하시는 거를 보고 슬픔이 좀 덜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악령에 대해서는 좀 되게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 형체, 그러니까 2m 정도 되는 검은 형체 만났을 때도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분노? 차가운 분노, 흥분한 분노가 아니라 더 차분해져요. 저는 화가 나면 차분하게 이제 가까이 오면은 너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경고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불도저의 길을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배하고
지옥을 없애겠다, 지옥을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도 많고. 근데 이제 그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죠. 오히려 그게 이제 하나라도 더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오늘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돌아가신 가족이 원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유로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을 구조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 얼굴이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약간 이미지만 있고 흐리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스타일, 분위기. 약간 얼굴에는 이제 군살없고,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좀 날렵하게, 그러니까 막 볼살도 이렇게 약간 모델처럼 들어가. 약간 직업이 모델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되게 살이 없었어요. 되게.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서 그분을 닮은 여자 귀신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혹시 그 여자 아닌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혹시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자유로에서 자기를 성폭행한 트럭 기사 2명이랑 택시 기사를 찾아 헤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분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 확신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99% 정도는 그 여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자유로를 달릴 이유는 없고, 이제 갈 일도 없고, 이제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게 좀 아마 그분은 그 트럭 기사랑 택시 기사를 찾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이제 여유가 되면 이제 막 그런 트럭 기사나 택시 기사가 그런 악질 남성에 대한 저주 의뢰를 받으면 좀 체력이 허락하는 한 좀 많이 자주 강하게 좀 그 약정한 그 기간이 넘어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제 막 어떤 증오심이나 이 분노로 저주대행을 의뢰하는 여성 말고 진짜 사무치는 분이 계시잖아요. 막 방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끈질기게 약속드린 기간이 지나도 여유만 되면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좀 근성이 있어가지고 좀 쉽게 포기를 안 하거든요. 3년이 넘어도요. 딱히 부탁하지 않아도 결국은 3년 넘어서 이제 쪽박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인지한 시간이 3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안 좋은 일 겪은 건 제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면, 확인하는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되게 다 많이 확인해 보면 저주 주술을 걸고 얼마 지나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우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의뢰를 안 하면 돼요. 그냥 사필규정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쁜 짓 한 놈은 벌을 받을 것이다 믿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지, 굳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이거저거 상담하면서 우연 아니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안 좋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막 차가 전소되고 건물이 불타고 막 빚더미 올라가고 사골세방에서 막 재정적 고통을 겪으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저주대행은 한을 풀기에는 참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이유로 이제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남녀간에 적잖게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젊을 때 정말 많이 사귀어봤거든요. 이제 뭐 한국 여성만 사귄 것도 아니고 나라별로 다 사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그날 만나면 그날 이게 바로 그냥 육체적으로 넘어간 경우는 많았고 되게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좀 지나면 언젠가는 육체적인 관계를 이제 맺게 되겠죠.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 성감이 달라요. 시간적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쉽게 흥분해서 막 육체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성행위를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성행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막 달아올라가지고 진짜로 막 집중해서 할 때는 진짜 둘이 하는 건데 근데 여자는 흥분도 안 됐어. 남자는 혼자 막 흥분해서 막 성관계를 갖는 거죠. 중간에 여자가 그만두자고 할 때는 반드시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번에 이제 밀양 사건 보면서 내가 딱 떠오르는 것도 보면 또 그리고 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런 영상 저런 영상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경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한참 막 행위를 하고 있는데 좀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여자가 중간에 그만하자고 딱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야 네가 동의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1, 2분도 아니고 한 몇 번 이상 계속 같이 내가 행위를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감이 다릅니다.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여자는 차가웠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행위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동의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서로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성관계를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여성분이 그만하자고 하면 남자 혼자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반드시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중단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강간 성폭행으로 이제 막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만두자고 할 때 그만두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이제 막 꽃뱀 같은 여자 만나면 이제 빼다 못하는 거지만 정상인끼리 만났을 때, 일반인끼리 만났을 때 여성분이 아무리 남자 입장에서는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들 때에도 여자가 그만하자면 즉각적으로 그만해야 됩니다. 혼자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 따로 육체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제 여성분들 이해할 때 마음과 몸이 따로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셔야 돼요. 남자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왜 이걸 중간에 멈춰야 되느냐. 저는 개를 오랫동안 키워봤거든요. 이제 개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막 허리가 움직이잖아요. 험핑이라고 하죠. 험핑.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마치 저는 키면은 막 움직이는 것처럼 짐승은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허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인간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랑 짐승의 차이점은 인간은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연애를 해볼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역지사지의 이해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승이랑 인간의 차이점은 짐승은 본능 때문에 멈출 수 없지만 인간은 멈출 수 있는 이성이 있는 그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인간이라면
겉모습은 남자인데 실제로는 짐승이 하등한 짐승인 거죠. 네, 개 같은 존재인 거죠. 그 저주대행을 오랫동안 하면서 드는 거는 겉모습은 인간인데 실제로는 인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안 좋은 일 당하신 분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요즘 이제 미량 그